안녕하세요, 비남입니다. 지난번 BMW의 스마트 할부 영상 이후에 이어서 오늘 다룰 주제는 리스입니다. 일단 리스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리스가 뭔지 요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리스입니다. 리스. 이 리스라는 상품을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특히 사업자분들은 내가 차를 살 건데 리스로 사야 되느냐, 할부로 사야 되느냐, 렌트로 사야 되느냐. 그래서 다들 리스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리스가 무슨 상품이고 무슨 개념이냐가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면서 리스를 쓰세요. 내가 살려는 이 서비스 상품이 뭔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이 리스에 대한 이해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 리스랑 가장 비슷한 건 바로 이게 있어요. 제가 정수기라고 적어놨어요. 이 정수기, 보통 가정집에서 정수기를 사기에는 부담이 돼요. 관리도 어렵고 가격도 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 정수기를 렌탈을 많이 하거든요. 정수기 렌탈이 리스랑 똑같습니다. 설명드려 볼게요. 이 정수기가 보통 요새 판매하는 직수형 정수기 이런 건 12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려고 했더니 조금 부담이 돼서 뭐 필터도 맨날 내가 갈아야 되니까 좀 부담이 돼서 렌탈을 알아봤더니 120만 원짜리가 월 납입금 한 4년 약정 걸었더니 한 3만 원 해요. 네, 월 3만 원을 내고 120만 원짜리 정수기를 렌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4년 동안 3만 원씩 내고 이용을 했더니 이제 만료가 다 됐죠. 그랬더니 정수기 회사에서 이거 가져갈 거냐고 물어봐요. 돈은 조금만 더 내면 된대요. 그럼 그때 이제 이용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정수기 4년 썼는데 괜찮았어. 그냥 내가 이거 그냥 인수할까? 아니면 반납하고 새로 정수기를 렌탈할까? 이 시퀀스 많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리스를 이용할 때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차를 기간을 정해놓고 빌려서 타요. 그리고 나서 차량을 반납할 때 차량을 반납하고 새 차를 탈까? 아니면 내가 인수해서 내 차로 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리스입니다. 많이들 리스가 임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리스는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해요. 물론 임대 상품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리스는 내가 내는 월 납입금은 차량 대금 상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만료가 될 때 잔존가치대로 비용만 지불하고 인수하시면 돼요. 이게 리스의 개념이에요. 정수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차를 임대 형식으로 타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는 월 납입금이 이 차의 차량 대금을 갚아나가는 중이고 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내가 이걸 인수할지 반납할지 결정한다. 정수기랑 똑같습니다. 되게 쉽죠? 이게 리스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하나 또 있어요. 리스는 비싸다? 현장에서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리스라는 걸 문의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담을 좀 진행하면서 견적서를 드리고 나면 고객들께서 늘 그 말씀을 하세요. 리스 이거 엄청 비싼 거네. 이거 사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 고객들이 유튜브를 찾아보시니까 유튜브에 다 제목들이 리스랑 관련된 제목들이 다 자극적이에요. 리스 뭐 눈탱이 호구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고객의 심정은 점점 더 확고하게 굳어져요. 아, 리스는 사기구나. 할부를 사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리스라는 상품은 왜 있어야 되고 나한테는 리스가 맞는가 아닌가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이 리스라는 상품이 나한테 옳은 상품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영업직원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사업체 기장을 담당하시는 이 세무대리인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세무대리인이 이 견적을 보고 괜찮다 아니다를 판단해 주실 거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여기선 대부분 틀릴 일이 없어요. 그 이유는 리스를 이용하려는 목적 자체가 이 세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 쉽죠? 자, 정리해 드릴게요. 리스가 사기다? 이거는 이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리스를 쓰려는 목적은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엄청 쉽죠?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금을 별로 내지 않는다. 이거는 사업소득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재산에 관련된 세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찌됐건 국가에 내는 세금이 별로 없다. 이런 분들은 리스를 이용하실 필요가 거의 90%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사업이 좀 잘 돼서 세금을 좀 많이 내는 게 걱정이다. 이런 분들은 리스를 고민해 보실 만해요. 그리고 그때 바로 이분들한테 내가 리스를 쓰는 게 좋으냐 할부를 쓰는 게 좋으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할부도 비용 처리가 됩니다. 리스도 비용 처리가 되고요. 렌탈도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럼 나한테 맞는 상품이 뭐냐를 이분한테 확인하시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리스라는 상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리스라는 이름이 있지만 상품의 구성이 제각기 다 다릅니다. 일단 리스의 종류는
이 리스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금융 리스, 하나는 운용 리스. 보통 우리들한테 익숙한 리스가 바로 이 운용 리스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금융 리스는 임대의 개념이 아니에요. 얘는 할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반납도 안 돼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기간 동안 할부처럼 이용하시게 되고 잔존 가치도 없습니다. 이 금융리스라는 상품은 내가 이 차를 명의로 가지면 안 될 때, 그때 이용하시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면 임대주택에 살아요. 그런데 임대주택에는 이 차량에 대한 기준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500만 원 이상이 되는 차를 사면 안 돼요. 그러면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어요. 막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좀 비싼 차를 사고 싶은데 나는 이 차를 내 명의로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이런 금융리스를 사용합니다. 할부처럼 월 납입금을 갚는 건 똑같은데 명의가 리스사예요. 그리고 애초에 임대 목적이 아닌 상품이기 때문에 반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보증금도 없고 잔존가치도 없어요. 그냥 쭉 리스 기간 동안 운행하신 다음에 차량을 인수하시거나 아니면 판매해 버리시면 됩니다. 그게 금융리스예요. 근데 이 상품은 정말 특수 목적의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고객들은 잘 이용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로 이용하게 되는 이 운용리스, 얘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라는 상품은 세금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내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리스는 굉장히 비싼 상품이 될 수 있어요. 이 운용리스는 내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뭐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의 비용으로 보시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설명드리는 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2천만 원의 세금을 내는 분이 있습니다. 세금만 2천을 내는 것 뿐이지 매출액이나 이런 건 다 다를 겁니다. 개개인마다. 이런 분이 2천만 원씩 1년에 세금을 매년 내고 계신데 이런 분한테 리스라는 상품이 이런 기회를 드릴 수가 있어요. 월 100만 원짜리 리스를 이용했더니 1년의 세금이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내던 사람이 리스를 이용해서 세금을 좀 적게 내게 됐어요. 그러면 세금 차이 차액은 500만 원 절세가 됐죠. 절세가 됐다, 좋다 이럴까요? 월 내는 납입금이 또 있는데요. 월 100만 원이면 1년이면 1,200만 원의 월 납입금을 냅니다. 자, 여기까지 전혀 어렵지 않죠? 내가 연 1,200만 원 지출을 했더니 세금이 500 줄었더라. 그러면 나는 이 차를 샀는데 연간 1,200을 내야 되는데 덕분에 세금 500 절세를 받아서 연 700만 내고 차를 타게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는 내가 차를 어차피 살 건데 이왕이면 절세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이런 리스 상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할부도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할부가 나을지 리스가 나을지는 아까 말씀드린 세무대리인께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쉽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리스는 내가 세금을 이렇게 내는데 이걸 이용했더니 연간 이만큼을 내고 이만큼 절세를 받더라. 그럼 나는 결과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의 돈을 내고 차를 타게 되는 건가? 이런 걸 계산해 보는 게 바로 이 리스 상품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운용 리스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운용 리스의 구매 방식 그리고 이 견적의 산출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첫 번째는 내가 최초에 낼 금액을 선납금으로 갈 거냐 보증금으로 갈 거냐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선납금은 못 돌려받는 돈입니다.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납입금이 100만 원짜리 리스 상품이 있어요. 이게 보증금 형태입니다. 근데 선납금을 내면 이 월납입금이 팍 줄어들어요.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줄어듭니다. 왜냐면 이 내가 내야 될 월납입금을 미리 뭉탱이로 좀 내놓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월납입금이 줄어들 거예요. 반면에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 그러니까 묻어둔 돈이기 때문에 차량을 반납할 때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월납입금에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 원대랑 3천만 원대랑 월납입금 차이가 한 몇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정말 월 납입금의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분들께서 고민하실 수 있죠.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나면 내가 보증금을 1,0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여기 3천만 원일 때 차익이 2천이 발생되죠. 이 2천만 원은 사업자금으로 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걸 굴려서 이때랑 이때의 월 납입금의 갭 차이가 있겠죠. 그거를 충분히 벌 수 있다면 당연히 보증금을 낮추는 게 유리할 겁니다. 항상 리스는 사업자분들께서 계속 사업적인 마인드로 생각하셔야 돼요. 월 납입금이 3만 원 비싸기 때문에 보증금을 1,000만 원 올린다. 월 납입금이 5만 원 비싸기 때문에 보증금 2천만 원을 더 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돈을, 이 차액을 굴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리스 상품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짚어야 될 거는 바로 스마트 리스입니다. 최근 BMW가 굉장히 밀고 있는 이 스마트 리스.
그러면 이 스마트 리스가 과연 스마트한가? 이 스마트 리스라는 거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운용 리스이고요. 이 스마트 리스는 고장가 리스입니다. 제가 지난 스마트 할부 때 말씀드렸죠. 스마트 할부는 장가가 있는 할부 상품이라고. 근데 스마트 리스는 일반 리스도 당연히 장가가 있거든요. 이 스마트 리스는 장가가 굉장히 높은 상품입니다. 장가가 높을 때의 장점 말씀드렸죠. 장가가 높을 때의 장점은 월 납입금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내가 얼마 내고 장가가 이만큼이 잡힐 때랑 이만큼이 잡힐 때랑 내가 월 납입금을 쪼개서 내는 부분이 차이가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월 납입금에 장가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이 스마트 리스는 애초에 고장가로 갑니다. 그랬을 때의 장점은 월 납입금이 굉장히 내려갑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뭐 스마트 리스다 어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 리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나한테 리스가 맞는지 먼저 체크. 그걸 누구한테? 세무대리인.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리스 상품을 견적을 내드리는 영업직원이 있겠죠. 영업직원과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고 내가 보증금을 1,000만 원 냈을 때랑 3,000만 원 냈을 때랑 월납입금을 비교해 보시고 나한테 어떤 게 더 유리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리스가 과연 비싼가? 이자 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 리스에 대한 이자 계산이 정말 엄청나게 쉽습니다. 이걸 잘 모르겠는 분들은 제가 제 영상 더보기란에 이자 계산기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엑셀로. 그거 다운받으셔서 견적 보시면서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이자가 쉽게 산출이 될 겁니다. 자, 설명드려 볼게요. 자, 견적서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리스 이자 계산 너무너무 쉬워요. 일단 첫 번째는 월 납입금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자동차세를 빼야 됩니다. 자, 월 납입금이 있죠. 거기다가 이용기간을 곱하세요. 요거 하나 필요하고요. 거기다가 잔존가치를 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차값을 빼세요. 그리고 거기서 부대비용을 빼세요. 자, 이러면 이자가 나옵니다. 내가 이용하고 있는 상품이 선납형 리스 상품이다 라고 할 때는 잔존가치에 선납금만 더해주면 됩니다. 엄청나게 쉽죠? 내가 받은 견적서가 일단 선납금형인지 보증금형인지 먼저 체크하세요. 견적서에 다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 납입금을 보시고 자동차세를 빼시면 됩니다. 그것도 다 표기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용기간을 곱하세요. 몇 개월인지. 그러면 내가 내는 총 납입금이 계산이 되죠. 거기다가 잔존가치를 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용하는 게 선납금형이라면 거기 선납금을 한 번 더 더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차량 가격을 빼고 부대비용을 뺍니다. 그러면 리스 이자가 순식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엑셀로 만들어서 리스 이자 계산기를 만들어 놨어요. 제 영상 밑에 보시면 더보기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250억짜리 리스 사기가 터졌어요. 그런데 그 사기를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저희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웃었어요. 말이 안 됐거든요. 이런 상품은 사실 시장에 존재할 수가 없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언젠간 터질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시기보다 견적을 보신 후에 나의 세무대리인에게 이 리스 견적이 합당한 간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